자, 시장을 이기는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또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어떤 현주소를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원과 함께 대내외 이슈도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기대와 각종 우려들이 혼재해 있는 요즘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경제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 하나, 아직도 멀었다 침체될 것이다라는 우려 또 하나,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까지 네. 다 불확실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조금 더 무게를 실는 게 어려울까요? 네. 어떤 쪽일까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이라는 긍정적인 이슈도 있는 반면에 리스크가 하나씩 또 다시 불거지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상승하더라도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승보다는 좀 더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시작을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4월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근데 5월 시장 보면은 상승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락을 하고 어제 1% 넘게 상승을 했지만 오늘 지금 또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 역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큰 것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저가 매수세 이게 아니고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과 시각이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때 네. 이제 급반등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속도 조절이 곧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주신 바 네. 있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또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 또 여기 이제 우려감들이 하나둘씩 표출되고 있는 모습 점검이 네.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연구원님 요즘 그래도 한동안 시장을 억눌렸던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국제유가만큼은 네. 그래도 조금은 안정이 되는 것만 같아서 네네. 그래도 이거는 괜찮지 않나라는 네. 시각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우선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전에 비해서 사실 이전에 이제 비해서. 네, 조금 네. 안정이 된 거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5월부터 그래도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극적으로 감산 합의를 이제 이뤘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부진한 이제 수요들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감산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경기 위축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만큼 감산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사실 그 효과가 그렇게 큰 거는 사실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반영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된 가격에 하나의 영향을 미친 거는 미국의 휘발유 마진들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유가 자체도 안정이 됐지만 리그스도 지금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요. 다시 여기서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30%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이제 또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20불대로 내려올 테고요.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된 것은 맞지만 앞으로 이게 완전히 안정된 가격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WTI를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네. 진짜 많으시잖아요. 네, 엄청 많이 하셨죠. 네, 인버스로도 베팅을 걸고 또 윗방향으로도 베팅을 거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자제를 해야 하는 시점에 온 거죠? 지금은 하면은 이제 사실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크게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네네. 사실 조심을 제로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야겠죠. 네네, 염두를 해두고요. 이제 우리 시장이요. 이제 5월 진입을 하면서 각종 얘기들, 주식 경험까지 다 총동원해서 왜 쏟아져 나오는 전통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네. 주식 팔고 나가라는 둥.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5월에는 외국인이 들어올 걸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네. 아직 외국인의 수급에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고 있지만 물론 이들의 생각이 한국의 어떤 특정 주식을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좀 흐름을 좀 예측해 본다면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또 아니야? 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4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뭐 매도를 하더라도 좀 줄고 매수를 하는 경우도 이게 나타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도 좀 안정이 됐고 하니까 5월에는 좀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매수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대외 리스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진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완전하게 매수로 돌아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이제 또 다시 이제 초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매수나 매도의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다시 이제 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도로 보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 거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현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첫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하락에 대한 염두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네, 네, 말씀이요. 네. 이제 그럼 5월에 대한 그림을 그려본다면 네. 역시나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또 지수의 하락도 또 염두를 해두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상반월과 하반월로 좀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월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하반월로 갈수록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부진들 그리고 이제 대외 리스크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좀 더 무게를 실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들을 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약간 방어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 네. 미국과 유럽의 지표들 사실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숫자들 사실 다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사실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인데 코로나가 언제 확산이 더 많이 됐냐라고 보면은 3월 중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게 1분기 거의 말이었죠. 그러면 2분기에도 이런 영향들이 계속 미칠 거고 지금도 약간 이제 뭐 완화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제 정상화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스페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시 또 연장을 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온전하게 투자 심리가 지금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그래도 이제 뭐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얻을 수도 있겠지만 하락을 할 때 특히 이런 것들은 좀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두고 뛰어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참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오히려 오늘의 시간이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네. 비유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네. 조심을 하자. 그만큼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할 포인트들이 너무 많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드려 보고요. 하지만 시장이 눌린다고 해서 모든 시장에 있는 전 종목이 뭐 급락을 더하는 그런 건 또 아닐 겁니다. 네, 그중에서 그렇죠. 살아남는 쪽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외치면서 코로나 이후에도 강할 만한 쪽, 실제로 지금도 뭐 언택트 관련한 산업군들은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쪽에서의 아이디어를 좀 가져갈 수는 없는지 연구원님의 좀 생각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략을 세울 때는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영향이 계속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자체가 뭐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사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좀 코로나가 완화되고 나면은 시장이 다시 이제 좀 돌아서게 되고 경기도 이제 서서히 완만하게 이제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제 산업 구조가 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실 네. 실제로 와닿지는 사실 않았던 맞아요. 건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언택트 관련된 것들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IT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외부 활동보다는 내부 활동에 좀 더 치중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좀 헬스케어라던가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음식료 쪽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쪽은 원래 좀 약간 방어적인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쪽이 훨씬 더 많고, 주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좀 방어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T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이제 찾으려고 나서 보면 아직 안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기울어지지가 않나요. 그리고 그렇죠. 이미 날아간 종목들을 이제 그제서야 아이고 이거 사야 되는데 지금 살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이죠. 네. 말씀해주신 그런 섹터들 가운데서도 날아간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이들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도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여유 있는 호흡이라면 괜찮다라고 보세요? 많이 가격대가 높아 보여도? 지금 IT 소프트웨어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높냐라고 봤을 때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너무 이제 수익률 자체를 나는 무조건 30% 이상, 40% 이상 이렇게 높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특히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거든요. 항상 주식 시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나는 수익률에 대해서 높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잡으면서 안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는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늘 하루하루 시장 움직임 보면서 아이고 팔까 살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 말씀이 됐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과 함께 시장을 읽어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 시장 공감 10도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